2026년 6월 8일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김원빈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힘이 쭉쭉 빠지는 것 같고 기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럴 때는 저는 메탈을 주로 많이 듣는데 오늘 또 소나타 아티카랑 함께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마지막 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시작합니다.
마이 FM 91.3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작인 아까워 김한빈입니다. 저희 방송은 락커 2명이 음악과 함께 관련한 음악과 함께 엮여있는 저희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음악 방송을 빙자한 썰방입니다. 지난 주말의 아쉬움과 새로운 한 주의 설렘이 공존하는 월요일 23시, 어쩌면 지금 자긴 아까운 마음이 드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프닝 곡은 소나타 아티카의 Don't Say a Word 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소나타 아티카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핀란드의 파워 메탈 밴드인 소나타 아티카 이야기를 이제 1집부터 데뷔하기 전부터 1집, 2집, 3집, 4집에 거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름부터 좀 멋있죠. 소나타 아티카. 말 그대로 이거를 좀 직역하면 북극의 소나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핀란드의 북부 도시 케미에서 시작한 팀입니다. 그래서 노래에서 눈, 겨울, 긴 밤, 차가운 공기 같은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인데, 곡을 들을 때도 그 정서가 그런 식으로 조금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쓸쓸한 감정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래는 매우 파워풀하고 강렬하고 고막을 아주 때려주는 그런 노래를 하는데도요. 지난주에 저희가 먼저 얘기했던 거는 소나타 아티카가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파워메탈, 오프닝 곡에서 들으셨던 것 같은 파워메탈을 구가하는 밴드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트리키 빈즈라는 이름의 하드락 밴드로 출발을 했고, 이후에는 트리키 민즈로 이름을 바꾸면서 음악적 방향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스트라토바리우스 같은 핀란드의 파워메탈 선배 밴드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본인들의 음악 색깔도 그 방향성도 정정하죠.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지금의 이름 소나타 아티카라는 이름으로 정착합니다. 처음 앨범은 1999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 이클립티카였습니다. 지난주에서 제가 이 앨범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합주 곡 중에 하나인 풀문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풀문은 지금까지도 소나타 아티카를 대표하는 초기의 명곡입니다. 엄청 빠르게 달리고 화려하게 키보드와 기타가 솔로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기에 보컬의 그 드라마틱한 멜로디까지 한 번에 터져 나오는 아주 강렬한 곡이죠. 연습할 때 저는 간만에 쓰리핑거로 말박자 따그닥 이걸 하다 보니 전완근과 손목에 아주 무리가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합주할 때마다 이게 되네 하면서 즐거워하는 곡입니다. 다시 소나타 아티카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특히 이 밴드의 핵심 인물로 토니 카코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밴드의 멜로디와 서사, 감정선을 만들어온 중심 인물인데요. 보컬이죠. 토니 카코의 노래는 고음도 시원하지만 사랑, 후회, 집착, 상실, 고독 같은 이런 감정을 한 곡에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래는 빠르고 화려하고 강렬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어딘가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초기 소나타 아티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기타리스트 야니 리마타이넨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정교하고 날카로운 연주를 들려주면서 초기 소나타 아티카의 질주감과 공격성을 만들어낸 중요한 멤버입니다. 이클립티카 이후 밴드는 스트라토바리우스의 유럽 투어에서 서포트 밴드로 참여하면서 국제적 인지도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나온 두 번째 앨범 사일런스에서 소나타 아티카의 색깔은 더 분명해집니다. 울프 앤 레이븐처럼 몰아치는 곡도 있고, 블랙쉽처럼 날카로운 멜로디가 살아있는 곡도 있고, 탈룰라처럼 감정을 깊게 끌고 가는 발라드 곡도 있습니다.
소나타티카는 노래를 계속 들어보시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빠르게 달리는데 쓸쓸함이 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멜로디는 화려한데 정서는 어딘가 차갑고 슬프다. 근데 저는 이 밴드의 매력 그리고 독창적인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003년에 윈터트 길드에서는 키보디스트를 교체하고 함께 흥미로운 제작 비화도 있었죠. 키보디스트가 팀을 떠난 상황에서 스트라토바리우스의 옌스 요한슨이 게스트로 참여해서 키보드 솔로를 연주하고 이후 헨리 크리넨베리가 정식 멤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기 소나타티카는 빅토리아스 시크릿, 더 케이지, 브로큰과 같은 곡들을 통해서 더 차갑고 웅장한 분위기를 갖추게 됩니다. 그 흐름은 2004년 레커닝 나이트로 이어졌습니다. Don't Say a Word, My Selena, 샤만달리 같은 곡들이 들어있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은 소나타티카의 초기 전성기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작품입니다. 특히 Don't Say a Word는 관계 집착, 불안, 파국 같은 어두운 감정까지 잘 노래 녹여내는 것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오프닝 곡으로 그래서 Don't Say a Word를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이어서 그 뒤의 흐름을 좀 준비해와 봤는데요. 재밌으시길. 더 자세히 4집 때부터 다시 얘기해 볼게요. 2004년 10월 소나타티카는 4집 레커닝 라이트를 발매합니다. 이 앨범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 키보드 헨리 킹앤베리가 합류한 첫 곡이고 밴드는 스트라토바리우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자기 목소리를 찾기 시작한 작품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앨범이 나오고 밴드는 거의 2년 가까운 대규모 월드 투어를 돌입합니다. 유럽, 일본, 북미, 남미까지 무대를 오가면서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라이브 앨범이자 DVD인 For the Sake of Revenge도 2006년에 발매되는데 이 시기 라이브 무대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데요. 그런데 이 길고 긴 투어가 끝나갈 무렵에 밴드 내부에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타리스트 야니 리만테인의 문제였는데요. 핀란드에는 의무 병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야니는 이걸 계속 미루고 회피했었는데요. 결국 체포되어서 한 달간 수감됐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락커스럽네요. 그런데 문제는 밴드 멤버들과 6개월 넘게 연락도 끊고 이메일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헨릭은 인터뷰에서 이메일도 안 답하고 전화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같이 일하냐라고 하고 토니는 정말 모욕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니는 이 상황을 연애에 비유했어요. 헤어지고 싶은데 직접 말할 용기가 없으니까 자꾸 일을 망쳐서 상대방이 먼저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소위 요즘 말하는 회피형 남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나 봐요. 결국 기타리스트 야니는 2007년 5월에 밴드에서 해고됩니다. 그리고 오디션을 통해서 엘리아스 빌야넨이 새 기타리스트로 합류하게 됩니다. 야니 문제 말고도 밴드는 또 다른 큰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토니 카코의 음악이 좀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해요. 2년 내내 빠른 템포의 파워메트를 연주하면서 토니는 스피디하고 초멜로디한 곡에 지치고 좀 권태하게 된 거죠. 인터뷰에서 토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빠른 음악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우리보다 더 빠르고 파워메탈을 더 잘하는 밴드는 언제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음악이 속도 경쟁이 되는 건 슬픈 일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멤버 전원이 동의를 해서 다음 앨범은 확실히 달라야 한다고 방향성을 정했다고 합니다. 다음 앨범을 준비하면서 밴드는 작업 방식도 바꿉니다. 투어를 끝나고 이전까지는 투어를 끝내고 나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곡을 쓰는 곡을 반복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토니가 낮에는 스튜디오에서 곡을 쓰고 밤에 와서 집에서 또 쓰고 책상 위에서 잠들고 다시 아침 스튜디오에 가서 곡 쓰고 이게 반복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합니다. 투어 기간 동안 데모가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밴드는 핀란드 숲속의 캠핑장 오두막을 한 달 동안 빌려서 전원이 모여서 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연 속에서 집중하면서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토니는 이번에 모든 보컬을 집에서 녹음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녹음하니까 마음껏 실험할 수 있었고 어떤 곡에는 보컬 트랙을 100개 넘게 겹쳐서 녹음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보신 분들 알겠지만 퀸이 조금 생각나죠. 퀸도 이제 오두막 들어가서 노래 작업하고 그랬던 장면 있잖아요. 토니 본인도 본인이 평소 가장 좋아하는 밴드 퀸의 영향이 이 앨범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드러났다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2007년 5월 25일 제 동생 생일이기도 한데 5집 우니아가 발매됩니다. 핀란드어로 꿈이라는 뜻이래요. 이 앨범은 이전까지의 것들과는 엄청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파워메탈의 그 특유의 빠른 템포와 즉각적인 후크 대신에 더 복잡하고 프로그레시브하면서 어두운 사운드로 변했거든요. 팬들 사이에는 찬반이 갈렸다고 합니다. 옛 팬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반면 이 앨범으로 소나타티카를 처음 알게 돼서 입덕하는 그런 팬들도 생겨나는 게 이 앨범이었다고 합니다. 토니는 우니아를 자신의 작곡가로서의 성장 구간,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지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곡은 이 우니아의 대표곡 중에 하나이고 이 앨범의 우니아 앨범의 두 번째 트랙인데요. 페이드 인 풀을 준비했습니다. 곡의 가사는 이별 후의 치유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끝난 관계가 준비되지 못했던 남자. 그 남자가 매일 조금씩 그 사람을 덜 필요로 하게 되면서 아물어가는 과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우니아 앨범의 두 번째 트랙인 페이드 인 풀 듣고서 소나타 아티카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소나타티카의 5집 앨범 우니아 네. 두 번째 트랙이죠. 풀인 페이드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소나타티카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5집 우니아 발매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5집이 발매된 때부터 6집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07년 5월 5집 우니아가 발매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앨범은 음악 색깔이 많이 바뀐 노래라고 했고, 그래서 올드 팬들은 이거 별론데 라고 막 하는 판단도 있었고 평가도 있었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앨범을 통해서 소나타티카 노래 좋다 하고 새로 진입하는 팬들이 생긴 그런 앨범이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상업적으로도 매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앨범이 나오자마자 밴드는 또 큰 변화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야니가 결국 해고로 이어졌죠. 핀란드의 의무병력을 회피하다가 한 달간 수감되고 출감 후에도 아무 조치하지 않고 밴드와 6개월 넘게 연락도 끊고 이메일도 받지 않고 2007년 5월 야니는 밴드에서 공식 해고되고, 우니아 투어가 시작되는데 야니가 자리를 비웠으니까 누군가 필요했어요. 오디션을 거쳐서 핀란드의 기타리스트 엘리아스 빈야넨이 합류하죠. 임시로. 그러다가 2007년 7월에 정식 member로 영입됩니다. 네. 엘리아스가 합류한 후에 본격적으로 우니아 월드 투어가 시작됩니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무려 157회 공연에 26개국을 돌았어요. 밴드 사상 가장 바쁜 투어 기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처음 시작은 멕시코였고 핀란드 여름 페스티벌 시즌도 소화했다고 합니다. 4월에 시작해서 미국 투어도 있었는데 애틀랜타의 프로그 파워 페스티벌에 첫 출연해서 프로그레시브 메탈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럽 투어에서는 에피카 라이더 스카이가 오프닝을 맡았고요. 에피카랑 라이더 스카이가 2008년은 정말 미친 듯이 달린 한 해였어요. 미국 투어, 첫 남미 풀 투어, 영국 공연, 그리고 8만 명이 모인 독일의 와켄 오픈 에어 무대에도 섰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트위시와 함께한 미국 투어가 있었는데 나이트위시 보컬의 건강 문제로 여러 공연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장소에 온 관객들을 위해서 소나타티카가 무료 공연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참 재밌네요. 안 그래도 소나타티카 노래를 들으면 나이트위시도 북유럽 밴드니까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2008년에 러시아에서 또 공연을 가졌는데, 핀란드 거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러시아가. 그런데 데뷔를 한지도 1999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가 러시아에서 첫 공연이라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투어 말고도 몇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니아를 작업하는 과정이 핀란드 다큐멘터리로 촬영됐다고 합니다. 제목이 Songs from the North or Something 인데 2007년 9월에 핀란드의 뮤직비디오 페스티벌에만 상영되고 정식 개봉은 안 한 꽤 귀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찾을 수 있으면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3집 윈터허츠 길드를 원작으로 한 PC 롤플레잉 게임이 기획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컨셉 단계에서 멈추고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획 재밌는데 아쉽네요. 길고 긴 투어가 끝나고 2009년 초에 밴드는 다시 스튜디오에 들어갑니다. 엘리아스가 정식 멤버로 참여해서 첫 앨범이 될 6집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여름에 소규모 페스티벌 투어를 하면서 신곡 일부를 스포한다고 하죠, 요즘에. 신곡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2009년 9월 6집 The Days of Grace가
발매되는데 발매 당일 바로 핀란드에 골드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이 앨범에서 들어볼 곡으로 가져온 게 같이 듣자고 제가 준비해온 곡은 데스아우라라는 곡인데요. 이것도 두 번째 트랙입니다. 거의 8분에 육박하는 엄청 긴 곡이죠. 노래는 마녀 사냥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와 다른 존재를 경계하고 증오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마녀라고 불리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요. 서로의 다름을 알면서도 사랑했지만 마을의 공포와 시기가 그녀를 화형으로 몰아넣죠. 가사 속에는 서사가 여러 장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화자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서 한편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정말 멋있는 곡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데스아우라 듣고서 다음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You how my kin is different in some ways, and how you should not fall in love with someone like me. Anyway, between the lines, people see signs when they feel the sear, every day's fear. And one night their torch will find the girl without a name. And until I get my peace, I'm gonna The sun lit the white mountains, snow-covered peaks. There I see you amongst the good people suffering. She is the one, the unwanted, decidedly so. But she makes our children cry. It's a fact, she's exactly that. The harbinger of death from the world of witchcraft. And she's feeding them cakes and her ale to this innocent boy. Brings dismay. I hear her in the wind.
purify minds where almost anyone could be the next. This morning finds all of faith somehow so deeply entwined, love of a lifetime, but they paid someone to say their torment has a name. And after all these years, we get to be together for all eternity. 네, 소나타 아티카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나타 아티카의 6집 앨범의 두 번째 트랙이죠. 데사우라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지난 방송부터 지금까지 1집에서 6집을 훑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6집이 나온 2009년 9월부터 7집이 발매되기 직전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09년 9월 6집 The Days of Grace가 발매됐어요. 발매 당일 핀란드 골드를 기록한 말 그대로 엄청난 대박이었다. 그리고 밴드는 또다시 긴 투어에 돌입합니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무려 182회 공연 38개국을 돌았다고 합니다. 밴드 사상 가장 많은 국가를 방문한 투어였습니다. 이 투어에서 밴드는 정말 많은 나라를 처음 방문했다고 해요. 호주, 중국, 대만, 과테말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우루과이까지. 특히 2010년 새해에는 호주에서 첫 공연을 가졌고 중국과 대만에서도 처음 무대에 섰다고 해요. 토니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호주 땅을 처음 밟았을 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회상했어요. 북미 투어도 있었는데 재밌는 건 드래곤포스가 소나타 아티카의
오프닝을 맡았다고 합니다. 보통 파워메탈 씬에서 드래곤포스가 헤드라인이었을 텐데 이 시점에서 소나타 아티카의 위상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죠. 그리고 유럽 투어에서는 델라인과 윈터본이 오프닝을 맡았다고 해요. 좀 대단한 위상을 그리고 새를 과시하는 그 밴드로 올라온 거죠. 근데 2010년 9월에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기타리스트 엘리아스 빌야넨이 운동 중에 오른손을 다쳤습니다. 손이 아예 부러질 정도의 큰 부상이었는데 기타리스트한테 치명적인 부상이죠. 그 당시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DVD 촬영을 겸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기타리스트가 손이 부러져 버리니 뭐 공연을 미룰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공연은 2011년으로 연기되고 장소도 밀라노에서 핀란드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밀라노의 팬들을 위해 밴드는 2011년 유럽 투어 때 밀라노에서 특별한 2시간짜리 공연을 열었다고 합니다. DVD 공연 티켓을 샀던 팬들을 위한 보답이자 어떤 보상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이에도 밴드는 쉴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2010년 연말에 남미 투어를 했는데 이때 토니가 직접 투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편집했대요. 보컬리스트가 카메라맨까지 겸하게 된 거죠. 아주 실험적인 재밌는 공연이었네요. 그리고 2011년 1월 밴드는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70,000 Tons of Metal이라는 메탈 크루즈에 참가하게 된 건데요. 마이애미에서 출발해서 멕시코까지 가는 크루즈 배 위에서 3일 내내 쉬지 않고 공연이 펼쳐지는데 소나타 아티카도 서로 다른 셋 리스트로 2번이나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3일 내내 쉬지 않고 크루즈에서 메탈 공연을 한다. 이거 제가 메탈을 좋아하긴 하지만 잠은 어떻게 자죠?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잠은 또 잠대로 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앞서 말했던 연기되었던 DVD 촬영은 결국 2011년 4월 15일 핀란드 오울루의 클럽 티트리아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라이브 인 핀란드라는 제목으로 2011년 11월 11일에 발매됐는데요. 발매일이 111111이잖아요. 신기하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기억하기 좋게 미닝이 아주 잘 될 만한 그런 숫자입니다. 한국에서는 또 빼빼로 데이니까 더 기억하기 좋겠네요. 이 DVD는요 밴드의 2번째 라이브 DVD였고 DVD에는 공연 본 영상 외에도 밴드의 핀란드어 코멘터리, 메이킹 영상, 다큐멘터리, 사진, 뮤직비디오까지 듬뿍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팬들한테 최고의 선물이네요. 투어가 끝나고 2011년 9월 밴드는 다시 스튜디오에 들어갑니다. 7집 작업을 위해서 들어간 거죠. 이번에 토니가 책상에 올려둔 메모는 키스, Keep it simple, stupid 였다고 합니다. 계속 간단하고 바보같이 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5집과 6집이 프로그레시브하고 복잡했다면 이번에는 곡을 단순하게 무대에서 재현하기 쉽게 만들자는 그런 방향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리드 멜로디에 집중하고 보컬 하나로도 곡이 성립하게끔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데모 작업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해요. 녹음 계약을 맺은 이후 데모를 제대로 녹음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곡이 1년 전에 이미 준비되어서 투어 중에 멤버들에게 데모를 들려주고 함께 리허설하고 곡 순서까지 미리 정한 다음에 스튜디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프로듀싱을 하기 시작한 거겠죠. I Have a Light라는 곡은 이 7집, 이렇게 준비된 7집 Stones Grow Her Name의 첫 싱글인데요. 이 곡의 탄생 스토리가 꽤 재밌습니다. 녹음 마지막 날 드러머 토미가 드럼 녹음을 끝내고 나 이제 맥주 마시고 사우나 들어간다 라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런데 토니가 잠깐 이메일 확인해봐, 새 곡 하나 있어 라고 답장을 한 거죠. 터미의 반응은 망할이었다고 합니다. 망할은 번역인 것 같고요. 욕했겠죠 뭐. 근데 하지만 그 곡을 듣고 너무 좋아해서 맥주 한 캔을 마신 상태로 원테이크로 그냥 바로 녹음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추가된 곡이 첫 싱글이 된 거죠. 이 노래 I Have a Light. 가사의 메시지도 강렬합니다. 아이들의 권리 그리고 부모 세대의 편견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의 권리를 노래하면서 부모 세대의 편견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토니가 아버지가 되면서 쓴 곡인데 핀란드의 할아버지 세대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반러 감정이 있는 것을 부모 세대, 자신의 부모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이건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가사를 보면 Give me the right to be heard, to be seen, to be loved, to be free 라고 시작합니다. UN 아동권리선언에서 영감을 받은 문장들이라고 하는데요. 토니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이 곡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미리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노래 한번 듣고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I Have a Light 듣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Give me the right to be heard, to be seen, to be loved, to be free, to be everything I need, to be me, to be safe, to believe in something. I have a right to be heard, to be seen, to be loved, to be free, to be everything I need, to be me, to be safe, to believe in something. Father, there's a little flower, beautiful and different, all alone, all alone. Is it so that I'm not supposed to make the world anew and be like you? Am I? Give me the gift to be heard, to be seen, to be loved, to be free, to be everything I need, to be me, to be safe, to believe in something. I have a right to be heard, to be seen, to be loved, to be free, to be everything I need, to be me,
네, 소나타 아티카 I Have a Light 듣고 왔습니다. 오늘 또 준비한 곡이 두 곡이나 더 남았는데 이야기를 다 못하고 또 다음 주까지 끌고 가게 생겼네요. 소나타 아티카 노래 들어보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뭐 달리는 파워풀한 리드미컬한 그거 위에 쓸쓸함과 어떤 그러한 외로움 같은 게 얹어져 있는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더워지는 멜로디랑 만났을 때 이 더워지는 이 날씨에서 여러분들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요새 잠을 많이 못 잡니다. 곧 있으면 6월 18일에 이제 제가 학위 논문 드디어 본심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거 준비한다고 잠도 잘 못 자고 뭐 조금 이제 진짜 졸업하려고 하는 건지 논문 작업하는 것 자체가 권태롭고 지치는데 전반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6월 접어들면서 전반기 마무리하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 뭐 이 또한 뭐 인간들이 관념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일 뿐이지만 상상의 결과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도 6월을 마무리 잘 하시고 뭐 6월 아직 많이 남았지만요. 전반기 마무리 잘 하시면서 정리하시고 또 후반기까지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사실 열심히보다 즐겁고 행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 파워풀한 거 저도 많이 준비해 올 테니까요. 또 다음 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진짜 소나타 아티카 마무리하면서 제 논문에 대한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즐겁게 방송을 만들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음악에 대한 이해도 조금 높아지고 있어서 아주 감사하면서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소나타 아티카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소나타 아티카의 블러드입니다. 감사합니다. Necessary substances such as nutrients and oxygen to the cells and transports metabolic waste products away from those same cells. The color of life